네, 안녕하세요. 노스입니다. 3월 18일 공략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인터넷 플랫폼 대표주죠.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자, 제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진다고 장 마감 시황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성장 대표주들을 가지고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 지표들을 가지고, 그리고 각 회사의 어떤 사업성, 집중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각 회사의 사업성과 또 어떤 집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숫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컨센 수치들을 띄워놨는데요. 왼쪽이 네이버, 이 부분이 네이버, 그 다음에 오른쪽이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수치들은 보시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치만을 놓고서는 이게 좀 비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성향에 맞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서 투자 종목을 고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보시면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예전에는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카카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에는 10% 내외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PBR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안정지향형의 투자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이런 부분만 가지고서 선택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PBR 가지고만 기업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PER을 한번 보십시오. PER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최근에는 살짝 고평가인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약간은 주가 상승세가 더 좋았었죠, 네이버보다는. 다만 추정 PER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렇죠. 다만 네이버나 카카오나 큰 차이는 없다. 향후에 본인들이 어떤 영위하는, 주력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여지는 많이 있다. 그리고 큰 차이, 이 정도면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투자 지표. 투자 지표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정성 지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종목 분석 안에 투자 지표 클릭하고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란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그렇죠? 빚을 너무 많이 내거나 돈도 잘 못 버는데 빚만 많이 내가지고 앞으로 잘 되겠거니 하면서 투자만 많이 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맨 위에 있는 항목인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포괄적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통상적인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100 이하면 아주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 이상이면 좀 위험하다. 그렇죠? 부채가 자본 총계보다 20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왼쪽이 네이버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100이 넘어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2020년. 그런데 2021년에는 다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죠. 카카오는 지속해서 계속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안정성 면에서는 두 기업 모두 우리나라 대표 대형기업답게, 성장 대표주답게, 성장 대형기업답게 이렇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순부채 비율을 보겠습니다. 순부채율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순부채 비율이란 뭐냐면 회사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본에 대비해서 순금융부채, 그러니까 금융부채, 금융권에서 어떤 빌린 돈,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항목입니다. 공식을 말씀드리자면 순부채 비율은 이자 발생 부채에서 현금 및 예금을 빼고 거기서 자본 총계를 나눈 값입니다. 이제 100을 곱해서 이제 비율값을 구하는데요. 이런 순부채 비율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회사도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속이 꽉 찬 사람이 있고 막 화려해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 빚, 다 은행 이자 내고 있고 그런 사람이 있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내로 얼핏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업일지라도 순부채 비율이 90% 이상이면은 그 중에 이제 순부채율이 90% 이상이다. 그러면 부채가 대부분 금융부채고,
그리고 현금 예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금 예금 없고 다 부채예요. 다 부채. 다 금융부채. 그럼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순부채 비율은 30% 이하면 안정적으로 보고요. 어쨌든 간에 수치가 낮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해 가다가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을 네이버는 보여주고 있죠. 근데 자,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반에는 아까 자, ROE와 마찬가지죠. 초반엔 좀 그래도 플러스였다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네이버는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어떤 안정적인 그러니까 카카오보다 먼저 수익을 많이 내서 안정적인 상황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 카카오는 예전에 그 네이버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은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런 수순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중에서 당좌 비율을 보겠습니다. 당좌 비율. 자, 당좌 비율은 뭐냐면 유동부채 대비해서 당좌 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빠른 기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을, 유동부채를 빠른 기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좌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화가 더 쉬운, 1년 안에 현금화가 더 쉬운 그런 자산들만을 당좌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안정성 지표 중에서 포괄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지표 중에서도 정말 현미경으로 세세하게 그 기업의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100%를 넘으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높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높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빠른 시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의미겠죠? 100%면 뭡니까? 딱 100%면은 딱 그 유동부채를 갚을 만큼의 당좌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는 자산을 부채만큼 갖고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100%가 넘으면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좌 비율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상황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들어와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가다가 자, 어느 정도 고도 성장이 들어서서 안정적으로 가다가 이제 더 또 투자를 막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페토 이런 부분, 메타버스, 제페토 이런 부분에 지금 엄청난 투자, 그리고 쇼핑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결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핑, 이커머스 관련해서 지금 네이버 쇼핑이 1위입니다. 1위.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100%를 넘으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했는데 자, 당좌 비율 어떻습니까? 꾸준히 안정적인 수준을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의 성장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성. 자, 수익 성장성 지표 네이버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프만 봐도. 자, 카카오 성장성 클릭을 하면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영업이익은 뭡니까? 자, 매출액은 당연히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업,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본업만을 가지고서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게 영업이익이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업에 의한 이익, 부업으로 인한 이익, 그리고 일회성 수익이나 손실을 차감한 그러한 이익입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이나 영업이익 증가율이나 순이익 증가율이나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당연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확인을 해보시면 1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산의 처분, 주식의 처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꾸준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대표 성장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순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에 왜곡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율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기업의 수익성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데요. 여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사업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 분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전문가분들도. 그래서 사업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이런 숫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숫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숫자들의 이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업이익은 그 기업이 그 회사의 본업으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런 부분을 나타내주는 비율이라고 했죠.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의 매출액을 나눠서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이익률은 판매 관리 비용까지 차감한 영업활동 전체 결과의 이익률을 뜻합니다. 즉, 고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상승률보다 영업이익 상승률이 더 커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에는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여기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을 말하기 전에 이것만 가지고서 네이버가 더 낫다, 카카오가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여기서 제가 발견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5, 16, 26, 22 그리고 21년은 19.4, 20%를 대체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에는 물론 3.47%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회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얻는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가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야 10%를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안정성 지표를 얘기하면서 카카오는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박리담회식의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성 면에서는 네이버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에서 또 차이가 나는데요. 순이익률은 영업이익률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어떤 현미경식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의 본업에 의한 영업이익만 가지고 따진 이익률이라면 순이익률은 여기에 플러스 일회성 손익까지 포함한 최종 수익, 그러니까 주주한테 돌아가는 최종 수익을 말합니다. 일회성 손익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까 성장성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순이익률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240% 넘어가죠.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만 가지고서 제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낫다, 카카오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어떤 박리담회식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결과가 나타난다면 지금은 SM 인수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카카오에서 인프라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물론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점을 하고 거기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크게 나는 그런 사업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어떤 부분을 내가 선택을 하느냐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지금도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버스 관련 선점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쇼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플랫폼 인프라를 통해 선점을 함으로써 지금 1위, 굳건한 이커머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똑같은 사업 가지고 지금 싸우려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고요. 각기 다른 부분에 조금씩 다른 분야에 매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어떻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면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투자는
본인의 몫이겠습니다. 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놓으면 정보가 되는 채널 주식박사 노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